모두가 한 번쯤은 살면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급속도로 퍼지는 건강 정보들은 진실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용자들은 각자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수많은 건강 팁과 조언을 나눈다. 그중 어떤 정보들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단지 루머에 불과한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에는 끊임없이 회자되는 몇 가지 대표적인 건강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먹는 레몬물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이 이론에 대해 영양학자인 김 박사는 레몬물 자체가 마법적인 체중 감량 비법은 아니다 라고 언급한다. 다만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아침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신체의 대사를 활발히 해줄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유익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초콜릿이 피부에 나쁘다는 믿음이 많다. 피부과 전문의인 이 교수는 초콜릿 자체가 여드름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한다. 초콜릿에 포함된 고당질 음식을 과다 섭취할 경우 염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적당한 다크 초콜릿 섭취는 오히려 항산화 효과로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마지막으로 커피가 탈수 현상을 일으킨다는 주장 역시 흔히 들리는 건강 정보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식품과학 전문가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커피가 탈수 상태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실질적으로 커피의 수분 함유량이 높아 오히려 수분 섭취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자주 접하는 건강 정보들이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종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이기에 우리는 신중하게 그 정보를 선택하고 실천해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이 심장 건강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문제를 겪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곤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과 올바른 섭취 방법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심장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은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조절하며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영양소는 주로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마씨유나 치아씨드, 호두에서도 오메가-3을 섭취할 수 있는데 식물성 오메가-3인 알카리놀렌산 에일라 및 동물성의 EPA와 달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비타민C와 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C는 채소와 과일, 특히 감귤류 과일과 딸기, 키위, 피망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E는 아몬드, 해바라기씨, 잎이 많은 녹색 채소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 비타민은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 역시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섬유질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귀리, 통곡물, 콩류를 통해 충분히 섭취 가능하며 대변의 원활함도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화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심장은 다양한 미네랄의 혜택도 누립니다. 그중 마그네슘과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정상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은 시금치, 아보카도, 콩류에서, 칼륨은 특히 바나나, 오렌지, 감자, 토마토에 풍부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영양소들의 조화를 통해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섭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의 경우 주 2-3회 정도는 기름진 생선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식단에 포함시켜 하루 권장량의 비타민을 섭취하도록 하며 통곡물과 콩류로부터 섬유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하려면 단순히 영양소 섭취에 그치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진정한 건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무시하는 대신 올바른 영양소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심장 건강을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중한 심장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서재라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재는 마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였고 지역의 중요한 프로젝트와 마을 회의에 항상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항상 분주했고 해야 할 일의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많은 일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는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너무 바빠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렇게 되면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게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서재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의 건강을 챙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재는 마음의 건강이 몸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치할수록 결국 병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첫 번째 단계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처리하면서 그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한 구석의 중압감이 사라지고 그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는 동안 그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명상의 시간 동안 그는 마음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상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곧 그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는 그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있어 친구와 가족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귀를 기울여 주었고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음을 서재는 깨달았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는 마음의 건강이 육체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추가하면서 그의 몸은 더 튼튼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강화되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그는 몸속의 부담도 덜어냈습니다. 가벼운 식단은 그의 기분을 한층 더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서재는 스트레스 관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막연하게 생각했던 스트레스 관리가 이제는 그의 삶을 지탱하는 큰 축이 되었고 서재는 더 이상 스트레스의 노예가 아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서재의 이야기처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잠을 잘 자지 못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모인 잠사랑 집단이 있었다. 이들은 서로의 수면 관련 고충을 나누며 효과적인 숙면 방법을 찾기 위해 모였다. 이곳의 리더인 미나는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건강과 정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사람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가히 숙면 자신감을 북돋아 줄 만한 전설이 되었다. 처음 미나는 단순히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는 기적처럼 작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낙심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잠사랑 집단의 다른 멤버들과 함께 미나는 온종일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자기 전 1시간은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 방의 온도가 숙면에 중요한 걸 깨달은 그녀는 적당한 온도로 방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는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맞으며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도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이 조언은 생각보다 효과적이었다. 매일 저녁 그녀는 고속도로 근처의 작은 공원을 가볍게 달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점차 마음이 안정되었고 그 밤 그녀는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미나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식습관 또한 조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배가 부르거나 배고프면 잠드는 것이 어려웠고 그중 특히 저녁 식사 시간과 메뉴가 중요했다. 이로 인해 그녀는 가벼운 저녁 식사와 따뜻한 허브티를 곁들이는 것으로 식습관을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그녀의 수면 질은 더욱 향상되었다. 미나는 더 나아가 실제로 침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좋은 품질의 매트리스와 이불, 특별히 제작된 숙면용 베개를 장만하여
침실을 아늑하고 안락하게 만들었다. 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이후 주위 멤버들 사이에서 좋은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잠사랑 집단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더 나은 결과를 얻으리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미나의 성공적인 숙면 여정은 이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미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숙면의 방법을 넘어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수면의 중요성과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예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미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잠은 보약이며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이들에게 밝은 미소로 말한다. 잠이 좋아야 삶이 좋다고. 그리고 잠사랑 집단의 모든 멤버들은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5번째 이야기 한적한 오후. 엘라는 자그마한 베란다 정원에서 배양한 신선한 채소들과 과일들로 오늘의 스무디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근 그녀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자연적인 방법을 더 많이 찾게 되었고 스무디가 그중 하나가 되었다. 엘라는 이 스무디를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만들어서 아침이나 간단한 점심 겸용으로 마셨다. 그녀의 책장에는 건강과 영양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고 그녀는 그중 가장 좋아하는 내 몸을 살리는 자연식품이라는 책에서 스무디 레시피를 접했다. 이 레시피는 항산화제, 비타민C, 아연 등을 풍부하게 함유한 식재료들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 엘라는 부엌으로 향하며 필요한 재료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주재료는 케일, 시금치, 제철 과일, 생강, 그리고 아보카도였다. 케일과 시금치에는 비타민 K와 C가 많아 면역력 강화에 좋고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을 공급하여 체내 흡수를 도와주었다. 생강은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했다. 그녀는 부엌의 대리석 조리대 위에 재료들을 조심히 올려놓고 깨끗이 씻었다. 이제 믹서기에 넣어볼까? 라고 생각하며 엘라는 먼저 시금치 한 주먹을 믹서기에 넣었다. 그 위에 손으로 대강 자른 케일 잎을 추가하고 냉장고에서 꺼낸 아보카도 반쪽을 숟가락으로 파서 넣었다. 다음은 베란다에서 갓 따온 상큼한 딸기와 블루베리 한 줌, 마지막으로 수제 아몬드 우유를 재료들 위에 부었다. 믹서기에 뚜껑을 닫고 스위치를 누르자 윙 소리와 함께 색색의 재료들이 아름다운 초록색의 스무디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엘라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컵에 스무디를 따른 뒤 그 위에 작은 한 꼬집의 치아 씨드를 뿌렸다. 마지막으로 신선한 레몬즙을 조금 더했더니 향긋한 스무디 한 잔이 완성되었다. 그러고 나서 부엌 창가에 앉아 첫 모금을 마신 그녀는 자연의 신선함과 상쾌함이 한데 어우러진 맛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이 스무디를 마실 때마다 그녀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질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피로감이 줄어들고 감기에 걸리는 일도 적어져 매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었다. 엘라는 이 특별한 스무디 레시피를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공유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레시피를 공개하며 늘어나는 조회수의 뿌듯함을 느꼈다. 사람들이 이 스무디를 좋아하며 면역력이 강화되어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그 어떤 보람도 더 필요하지 않았다. 엘라는 건배하는 마음으로 스무디 잔을 높이 들고 이 순간의 감사함을 느꼈다.